자, 공황장애 원인에 대해서 좀 키워드만 적어보죠. 자, 생물학적 원인론에 보면 교감신경계, 노르에피네프린, 그 다음에 청반핵이라고 하는 뇌의 부위의 이상이다. 뇌의 청반핵, 이상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자, 유전적 요인에서 일란성과 이란성이 있는데 일란성에서 일치율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정신분석이론. 자, 무의식적인 갈등, 그 다음에 어린 시절의 외상, 이런 것들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 바로 정신분석 이론에서의 공황장애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인지이론. 파국적 오해석, 잘못된 해석을 말하는 거예요. 파국화가 원인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적어봤습니다. 자, 이제 공황장애 신체적 증상을 보면 과호흡이 있습니다. 숨을 너무 빨리 쉬거나 너무 깊이 쉬는 것, 과호흡입니다. 호흡곤란이나 가슴이 답답함이나 질식감이 나타나고 어지러움, 머리가 무거움, 손발의 저린 감각, 다리에 힘이 없음, 가슴이 두근거림, 가슴이 당기거나 아픔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생리현상,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교감신경계의 모든 부분이 반응하게 됨에 따라 모든 증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시에 일어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시에 일어난다 밑줄.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 혈관계에도 영향을 미쳐서 가로 심장 박동수 강도가 증가됩니다. 혈류의 변화로 피부 손발이 차갑고 저리거나 따끔거리고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기도 합니다. 끊어요. 땀이 많이 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교감신경계의 활성화 때문입니다. 기타입니다. 입마름, 구토, 거북함, 변비, 통증, 떨림, 눈동자 커짐, 눈부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밑줄 쫙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증상도 시험에 잘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기출문제 확인 학습, 공황장애 치료 들어갑니다. 공황장애 치료에서 약물 치료와 인지행동 치료와 공황통제 치료가 있는데 3번 별표. 자, 약물 치료 들어갑니다. 공황장애에서 사용되는 약물은 항우울제,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와 항불안제가 있습니다. 항우울제는 치료 효과가 오래 유지되고 공황 발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며 습관성이 없습니다. 항불안제는 항우울제에 비해 치료 효과가 바로 나타나 불안을 빠르게 감소시켜주지만 치료 효과가 수시간 정도만 지속되고 습관성이 있어서 정신과 전문의의 관리하에 복용되어야 합니다. 자, 공황 증상이 호전되면 재발 방지를 위해서 8개월에서 12개월간 지속적으로 약물을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인지행동 치료입니다. 공황 발작을 경험한 사람은 또다시 그러한 고통스러운 공황 발작을 경험하게 될까봐 항상 불안해합니다. 위험하지 않은 상황도 자꾸 피하게 되면서 두려움이 점점 커지는데 이러한 생각과 행동을 치료자와 함께 알아내 바로잡는 것이 바로 인지행동 치료입니다. 대개의 경우 집단인지치료가 진행되고 긴장을 이완시키는 근육이완이나 호흡법이 함께 포함됩니다. 치료는 보통 10주에서 12주간 진행되며 초기에는 약물치료와 병행하다가 점차 약물을 줄여나가게 되는 것이죠. 공황통제치료입니다. 심리치료 상담 중에 한 기법이 되는데요. 공황상태에서의 생각훈련이라 합니다. 공황상태에서의 생각훈련 밑줄. 공황장애에 매우 효과적이고 효과가 2년 후에도 지속된다고 합니다. 이 치료의 이론은 공황장애 증상의 환자를 회전의자에 앉히고 의자를 돌리는 겁니다.
환자는 공황 발작과 유사한 느낌을 미약하게 받게 되겠죠. 그때 치료자가 불안 통제 기술을 사용해서 환자의 생각이나 느낌을 수정하고 변화시켜 안전한 상황임을 인지하게 하는 것이 그 핵심 내용이 됩니다. 따라서 공황이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을 유발시켜서 생각으로 통제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공황 통제 치료라고 말합니다. 공황 통제 치료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원인을 했으니까 치료에 대해서 보면 치료는 약물 치료가 있다. 약물 치료는 항우울제나 항불안제를 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지행동 치료가 있다. 자, 인지행동 치료는 우리가 이제 그 점진적 이완 방법 이러한 것 등이 바로 인지행동 치료에서 쓸 수 있는 기법들이고요. 세 번째가 공황 통제 치료입니다. 자, 공황 통제 치료는 회전 의자에 앉혀서 돌리면 공황 상태를 느낄 수 있습니다. 공황 상태를 유도해서 그 공황에 대한 생각으로 통제하는 훈련을 합니다. 생각으로 통제하는 훈련을 한다. 이런 것들을 공황 통제 치료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는 대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광장공포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장공포증을 지닌 사람은 다음 5가지 상황 중에 2가지 이상에서 현저한 공포와 불안을 나타내게 된다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이 공황장애하고 광장공포증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죠. 공황장애에서 한 가지 제가 빠뜨린 게 있는데 여성과 남성의 비율에서 여성이 높다는 것도 하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대중교통 이용, 열린 공간에 있는 것, 그 다음 밀폐된 공간에 있는 것, 그 다음에 줄서기 군중 속에 있는 것, 집 밖에 혼자 있기 이런 건데요. 아까 앞에서 비양의 사례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터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광장공포증을 동반한 공황장애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 대중교통 이용입니다. 자동차, 버스, 기차, 배, 비행기입니다. 앞에 비양 같은 경우는 버스에 있었죠. 그 다음에 열린 공간에 있는 것, 주차장, 시장, 다리. 그 다음에 밀폐된 공간에 있는 것은 상점, 공연장, 영화관. 그 다음에 줄서기, 군중 속에 있기나 집 밖에 혼자 있기인데 주의! 만약 회피가 하나의 특정 상황이나 소수의 특정 상황에 한정되어 있다면 특정 공포증의 진단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죠. 끊어요. 회피가 오로지 사회적 상황에만 국한되어 있다면 당연히 사회 공포증의 진단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상황을 회피하거나 여행을 제한한다. 공황 발작이나 공황과 유사한 증상이 일어나는 데 대한 현저한 불편감이나 불안을 참고 견디거나 동반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장애는 전형적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됩니다. 불안이나 공포로 인한 회피가 다른 정신장애에 의해서